네, 지금부터는 보육교사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의 정의에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리고 윤리는 개인과 사회에 모두 적용되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유아를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교사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실천하고 이해되는 공동의 가치 판단 기준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교사는 이래야 해라고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개인 또는 사회가 생각하는 기준. 그래서 보육교사의 직업 윤리는 교사로서 갖는 직업의 특수성 그리고 교직 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윤리는 교사가 지켜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 행동 수칙이라고 정의될 수 있죠. 그래서 보육교사가 아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기의 교직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의 교직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는 그 영유아라고 하는 그 발달적 특성, 성장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에게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다원화, 정보화,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권리 보장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는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구체적이고 내면화된 도덕적, 윤리적 판단 근거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가 지녀야 되는 윤리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보육교사의 매일의 일과 속에서 보육교사와 관계하는 대상 많이 있죠. 영유아, 부모, 동료 이들과 지켜야 될 윤리,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카츠는 보육교사가 교직 역할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 윤리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자, 첫째, 이 시기는 상처받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교사보다 권력이 적어서 교사가 영유아의 요구나 필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 판단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육교사 책임의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디다 두어야 될 거냐? 부모냐, 지역사회냐, 그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때로는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유아와 그들의 가족, 동료 교사,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구체적 윤리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보육교사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 판단 기준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카츠라는 분이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영유아에 대한 권리, 윤리 중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동 권리 인식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영유아기는 신체적, 전신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주변의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 있는 성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아동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한 개인의 인식은 이전의 경험, 지식,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과거 보육교사 직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신의 양육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 속에서 자랐는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형성된 아동 권리의 인식이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동의 권리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동 권리에 관한 인식이라고 하면 아동의 권리가 언제적부터 이것이 나타났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동의 권리, 즉 이 권리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마땅히 지녀야 되는 기본적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3조 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유아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음을 여기에 명시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에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나 이유에 불문하고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인이든 유아든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고, 보육교사는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하나 그으시고,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부분에도 밑줄을 하나 그어야 됩니다. 즉 보육교사를 한다라고 하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국제사회가 했었었는데, 그게 바로 아동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파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이건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는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 1959년 아동 권리 선언, 그리고 이 아동 권리 선언에 이어서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협약,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동안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아동 권리 협약, 우리가 줄여서 CRC라고 부르거든요.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라고 해서 이 줄여서 CRC로 부르는데, 결국 전 세계가 아동 권리에 관한 그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아동 권리에 관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육 환경, 즉 교실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보육교사는 매일 일과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모든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과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생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이 발달권에 들어갑니다. 자,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지니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참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CRC의 내용을 알았다면 보육교사는 자신의 교실에서 자기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아동 지금 방금 이야기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바를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과서 페이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도 정리가 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그 필요한 권리를 우리가 생존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차별, 그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는 그림 하나인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연마다 그 내용 어떤 게 이루어지고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을 제출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는 제가 따로 숙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젠더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젠더라고 하는 것은 성차,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구성되고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성차에 대한 평등한 환경은 인간의 권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아기는 젠더 감수성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젠더 감수성 교육의 기본 방향은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와 선택을 제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흔히들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랑색이라고 틀에 박히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파랑색을 선택했을 때 여자는 분홍색이야 라고 강요하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바로 젠더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교사가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젠더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에 대한 윤리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져 가고 있죠.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의 보육 공간에 대한 개방, 가족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가족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 한부모 가정, 저손 가정 등등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대한 자원봉사로 재능을 기부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자녀들의 놀이 참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거나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거나 어린이집 운영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족에 대해 존중하고 어떠한 정보도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족에 대한 윤리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에 대한 윤리라고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들을 만나게 되는데 영유아 교사는 교사 자신이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가 다 있죠. 그리고 교사의 경력에 따라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굉장히 다릅니다. 보육교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경력 그리고 자신의 관심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나 상호 존중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보육교사는 좀 이렇게 하나의 교실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고 다른 직장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보육교사는 아동이 독립된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들 간에 어떤 중요한 서로 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배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 환경이 다른 직업 환경들과는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적절한 중재자가 부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육교사가 아동이 독립된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건 분명히 아동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장하는 시기의 아동은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가족, 그리고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료 교사에 대한 윤리 인식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교사에게 필요하다라고까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사에 대한 윤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모든 보육교사는 서로 존중되어야 되죠. 상호 존중되어야 되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교육, 돌봄, 당연히 이 일에 힘써야 되고, 경력에 따라서 멘토 역할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육교사는 동료 및 아동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로서의 윤리 강령 등을 숙지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기인데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가르치고 돌보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죠. 독립된 인간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철학적 가치 기준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보육 사상가들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은유법으로 신념을 표현할 건데요. 자신의 교사로서의 신념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를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예시가 주어진 것처럼 보육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를 두 줄로 작성하셔서,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뭐뭐이다 한 줄,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한 줄 작성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